안녕하세요, 첼시 팬 여러분, 앙크TV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엔 첼시 수비는 어떻게 구축이 될지 많은 링크가 나고 있죠. 하지만 그 링크가 지금 센터백과 지금 왼쪽 풀백, 오른쪽 풀백은 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풀백과 센터백을 놓고 봤을 때 과연 왜 이런 대안들이 뜨고 우리 센터백과 왼쪽 풀백은 어떤 단점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들이 그걸 보완해 나갈지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백부터 보자면 제가 봐도 램파드 감독이 원하는 조합은 이 4명 중엔 없습니다. 토모리, 루디거, 주마, 텐센, 이 중에는 램파드 감독이 원하는 조합은 없어요. 주마, 루디거도 세워봤고, 루디거, 토모리도 세워봤고, 이 3명을 다 세워보기도 했고, 3백을 들고 나와도 잘할 때가 있고 못할 때가 있었고, 루디거, 주마가 나와서 요 근래까진 클린시트를 하기도 했지만 정말 호로쇼를 할 때도 있었고, 텐센, 루디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마, 텐센이 나와도 마찬가지였죠. 그렇기 때문에 대안은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센터백 조합은 뎁스 면으로 봤을 때 시급한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대안을 찾긴 찾아야 됩니다. 그 대안으로 떠오른 게 지금 제롬 보아탱이죠. 제가 노이어 때도 소개해드린 적 있는 크리스티안 폴크가 제롬 보아탱이 21년까지 재계약이거든요. 첼시, 아스날이 주시 중이다. 이것만 놓고 봤을 때 폴크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공신력이 꽤 좋은 기자입니다. 그 좋은 기자가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제롬 보아탱도 어느 정도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이 아닌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아탱의 장점을 봐야 되는데, 보아탱은 원래 패스가 좀 좋은 선수입니다. 롱패스는 설명드릴 필요가 없을 정도로 롱패스는 장점으로 많이 거론이 됐기 때문에 제롬 보아탱의 롱패스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냥 패스만 놓고 봤을 때도 성공률이 꽤 좋은 선수입니다. 올 시즌도 분데스리가 16경기를 나와서 90% 이상의 패스 성공률을 보여줄 정도로 제롬 보아탱의 그 패스 성공률은 꽤 좋은 편입니다. 즉 후방 빌드업이 잘 되는 선수입니다. 롱패스는 다비드 루이스가 페드로, 다비드 루이스가 아자르 이렇게 넘겨줬을 때처럼, 가까운 예로 보면 25라운드 아우스부르크전에 보면 롱패스로 52분쯤에 롱패스로 밀러에게 줘서 골을 넣는데 거의 모든 수비진을 제끼고 줬거든요. 그 정도로 굉장히 롱패스엔 일가견이 있는 선수입니다. 물론 다비드 루이스 때처럼 매번 그런 환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진 않습니다. 루이스도 왔을 때 후방 빌드업이 안 되는 모습도 보여줬었고, 후방 빌드업이 너무 잘 돼서 득점에 관여하기까지도 해줬지만 그 모습을 매번 보여준 건 아니에요. 보아탱 역시 한참 잘 나갔을 때보다 준 것도 있고, 한참 잘 나갔을 때도 그걸 매번 보여준다는 거는 불가능하죠. 수비수가 그걸 매번 보여주는 건 불가능한데, 어쨌건 우리에겐 없는 옵션이다. 후방 빌드업이 되는 옵션은 크게 없다. 텐센이 나온 거는 이제 후방 빌드업의 안정감을 좀 두기 위해서 나오긴 나왔지만, 어쨌건 텐센이 나오면 수비 부담이 올라가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주마가 나오면 빌드업이 잘 안 되고, 그런 걸 보완해 줄 수 있는 첼시 없는 수비 옵션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비의 리더가 될 수 있는 자질이 있습니다. 베테랑인 건 차치할게요. 왜냐면 베테랑이라고 해서 경기력이 안 좋은데 무조건 나와서 수비의 리더가 될 수는 없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폼이 좀 안 좋았습니다. 지난 시즌부터 올 시즌으로 넘어오는 요 무렵에는 좀 최악의 폼이다라고 미넨 팬들도 얘기하실 만큼 좀 안 좋은 폼을 보여주다가 수비 줄부상을 입으면서 보아탱이 좀 기용되기 시작했고, 수비 줄부상을 입고 최근에는 조금 보아탱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줘서 그 정도 경기력이면 지금 첼시 그 수비들 경기력보다는 훨씬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비에도 어느 정도 능력이 있던 선수이기 때문에 충분히 수비의 리더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그것뿐만 아니라 미넨이라는 빅클럽에서 꾸준히 주전을 맡았던 경험, 그리고 이적의 가능성, 거기에 이적료까지 저렴할 수 있다. 21년이 마지막이고 이제 우리 나이로 치면 31살이거든요. 88년생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적료가 크게 높지 않다라는 것도 장점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점으로 놓고 보자면 장기적인 대안은 될 수가 없겠죠. 아무래도 나이가 있으니까 장기적인 대안은 될 수 없고, 주마, 텐센같이 어린 선수들의 대체자가 되기에도 조금 무리가 있다. 경기력하고는 또 별개입니다. 왜냐면 장기적인 대체자로서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수비진에 탄코를 제외하고 나면은 그렇게 전성기의 나이가 있는 선수가 없어요. 알론소, 에메르송은 이제 교체가 된다고 치더라도 루디거 정도만이 전성기 나이로 들어가는 나이기 때문에 물론 나이 있는 선수가 와도 되기는 하지만 분명 나이는 단점에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유리몸입니다. 조금 잔부상에 시달리는 게 많고, 그게 올 시즌은 좀 줄어든 것 같지만 그렇다고 첼시에 와서 잔부상을 입기 시작을 하면 나이가 있기 때문에, 또 계속해서 나이가 걸리는 게 나이가 있기 때문에 잔부상에 시달리기 시작하면 정말 얼마 못 써보고 이 선수하고는 이제 안 좋게 끝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런 단점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한테 찬성과 반대를 물어보신다면 저는 찬성입니다. 워낙에 클래스가 있는 선수고
최근에 폼이 또 살아나는 그런 장점도 있기 때문에 폼이 안 좋은데 데리고 오는 거라면 문제가 있겠지만 폼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가격이 너무 비싸거나 또 뭐 주급이 너무 비싸거나 이런 식이라면은 좀 반대죠. 200억 마지노선에 적당한 주급이라 그러면 굉장히 찬성일 것 같습니다. 다른 대안들로 보면 우파메카노, 벤화이트, 루이스 덩크, 아케 등이 있기는 한데 링크가 많이 죽은 게 사실이에요. 뭐 우파메카노가 최근까지는 쭉 올라오다가 좀 링크가 죽었고, 루이스 덩크, 아케, 뭐 벤화이트는 겨울 이적 시장에 링크가 좀 나다가 요새는 아예 링크가 죽어버린 느낌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보아탱 정도만 링크가 좀 크게 나고 있고 나머지는 링크가 줄고 있어서 이거는 여름 이적 시장에 들어가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센터백에서는 후방 빌드업이 되는 보아탱이든 아케든 뭐 루이스 덩크든 커맨더형이나 아니면 후방 빌드업이 되는 수비수를 찾고 있고요. 그런 식이라면 보아탱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갈레스도 있습니다. 마갈레스도 있습니다. 다음은 왼쪽 풀백입니다. 왼쪽 풀백이야말로 지금 첼시가 영입해야 되는 모든 포지션 중에 가장 시급하다 그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에메르송하고 알론소가 4백에서는 전혀 장점을 못 보여주고 있고 램파드의 3백은 주요 전술이 아니기 때문에 알론소가 큰 장점을 못 보여주거든요. 오히려 알론소 같은 경우는 3백을 쓸 수도 있기 때문에 램파드 감독이 간혹 3백을 기용하기 때문에 로테이션 자원으로 좋을 수는 있지만 에메르송은 이 경기력이라 그러면 아무래도 많이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건 역시 칠웰, 벤치렐과 알렉스 텔레스거든요. 이 두 선수를 놓고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이 텔레스, 이쪽이 칠웰입니다. 텔레스부터 보자면 23경기 나왔고 8골 5도움이고요. 7회를 보자면 23경기 나와서 2골 3도움입니다. 이것만 놓고 봤을 땐 알렉스 텔레스가 높다고 할 수 있지만 7회 같은 경우엔 프리미어 리그라는 걸 감안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장점을 놓고 보자면 엇비슷한 감이 좀 높습니다. 뭐 킥력이나 크로스 면에서는 알렉스 텔레스가 좀 좋고요. 공격 가담이나 스프린트 그리고 오버래핑 면에서는 글쎄요, 조금 더 7렐이 빠르기 때문에 7렐이 조금 더 빠르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7렐이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스탯 면에서 보자 그러면 또 알렉스 텔레스가 좋은 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리그 적응 면에서 또 리그에서 3위를 달리고 있는 레스터 시티의 주전 풀백이라는 걸 놓고 봤을 땐 또 7렐이 장점이라고 놓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7렐은 활동량도 좋고 뭐 전체적으로 나쁠 게 없습니다. 최근에 폼이 조금 떨어진 것 빼고는 전체적으로 나쁜 게 없었고 알렉스 텔레스는 본인 의지가 좀 높다라는 거, 이적에 대한 본인 의지가 높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점을 놓고 보시면 7렐 같은 경우에는 현재 폼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게 보입니다. 한참 좋았을 때보다는 많이 내려와 있고 가격이 너무 비싸다라는 거, 레스터 시티가 제시하는 가격이 거의 1000억에 육박하는 금액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너무 높다라는 게 있고 아직 빅클럽에서 검증이 되지 않았다는 거, 마레즈 같은 사건이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7렐은 그런 단점이 있을 것 같고요. 텔레스는 아무래도 리그 적응이 필요하다라는 거, 리그 적응 실패로 많이 망하는 선수들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빅클럽, 빅리그에서 뛰어본 경험이 없다라는 거, 그리고 나이도 이제 전성기 나이, 그러니까 7렐보다는 나이로 장점으로 가져갈 수 없다라는 게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검증 문제에 있어서 텔레스는 많은 단점으로 부각이 될 것 같아요. 수비력이 좋다고 보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텔레스는 수비는 장점으로 들어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첼시의 입장, 그러니까 첼시의 우선순위로 보자 그러면 아무래도 7렐이 1순위로 뽑히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어느 언론을 보더라도 7렐을 영입하고자 하는데 대안으론 텔레스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알렉스 텔레스는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고 7렐은 1순위로 거론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그럼 이제 두 선수의 결론을 내리자 그러면 장점만 결론을 내리자 그러면 7렐 같은 경우엔 공격 가담과 활동량 뭐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또 리그 적응이 필요 없는 좋은 풀백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알렉스 같은 경우에는 스탯이 좋고 가격이 좋고 공격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좋은 풀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서로의 장점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단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폼이 좋지 않고 빅클럽에서 검증이 되지 않은 그런 풀백이라는 거를 이제 7렐의 단점으로 볼 수 있고요. 알렉스의 단점으로 보자 그러면 빅클럽, 빅리그에서 경험이 좀 없고 리그 적응까지 해야 되는 그런 풀백이라는 거, 그리고 나이에서도 장점을 줄 수 없는 그런 풀백이라는 게 서로의 장단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결론을 내려보자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600억, 700억 선이라면 물론 잉글랜드 국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레스터
뭐 같은 리그에 있는 선수를 빼오는 거니까 가격 부담이 좀 있더라도 800억, 900억까지 넘어가는 금액이라 그러면 7월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텔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3, 400억 사이에서 지금 거론되는 금액 내에서 영입이 되는 거면 모를까 더 이상의 금액이 되면 검증 문제도 있기 때문에 텔레스 역시 조금 영입이 꺼려질 것 같습니다. 두 선수 다 어느 정도 금액 문제만 좀 맞춰진다 그러면 던져볼 만한 도박수라고 생각합니다. 이왕이면 뭐 둘 다 900억에 이렇게 둘 다 오는 거라면 뭐 대찬성이고요. 다른 대안으로는 퀴루자와가 있는데 글쎄요, 퀴루자 같은 경우에는 큰 장점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라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차라리 3백으로 돌려가지고 알론소를 쓰는 게 오히려 풀백에 장점을 줄 거라면 그게 더 낫지, 퀴루자와는 그렇게 높은 퀄리티를 내줄 수 있는, 퀴루자와는 높은 퀄리티를 내줄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이런 선수가 거론은 되고 있지만 7일 아니면 텔레스 중에 영입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EPL이 6월 재개를 목표로 지금 뛰고 있다고 하는데 유럽도 약간 꺾임세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여전히 뭐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있지만 약간 꺾임세가 있다 그래서 분데스리가는 또 5월에 재개를 하려고 하고 있고 EPL은 또 6월에 재개를 한다 그래서 또 리그가 그렇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제가 좀 걱정하는 건 또 여름 이적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6월이라 그러면 또 7월까지 넘어갈 거고 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지, 또 6월 말에 계약이 6월 말에 계약이 종료되는 선수들은 또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런 것도 제가 한번 알아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센터백 링크도 이런 식이고 정말 두루두루 많이 다뤄보는 것 같습니다. 뭐 공격진도 그렇고 어떤 선수가 오면 좋을지 뭐 그런 것도 다뤄보고 재계약 문제도 다뤄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리그가 재개돼서 경기 이야기를 다뤄보는 게 저는 가장 재밌는 것 같아요. 아무쪼록 좀 힘든 시기에 잘 극복을 해가지고 또 좋은 경기,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첼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즐겁거나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